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은 오동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수라라는 영화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아마추어 탐조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계시는 쪽이 이제 새만금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죠, 선생님? 예, 군산에 있습니다. 아, 네, 군사네요. 네네. 거기 네. 모임 이름이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계속 해왔던 것은 네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라고요. 네네. 2003년부터 저는 이제 참여했었고, 네네. 여러 전국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새만금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 이게 네네네. 그중에 이제 저는 그중에 이제 조류 쪽, 아, 네네. 조류 쪽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조류도 보다 보니까 갯벌 쪽에 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조개 폐각들 모아서 좀 정리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오늘 어, 그 모니터링을 하고 왔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연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라고요. 네네네. 신공항과 관련돼서 연대 활동하고 있고, 네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네네네.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 뭐, 요즘에 이제 새에 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졌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비행기 새 충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네. 있어가지고, 뭐, 맞아요. 너무 네네.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네네네. 그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또, 오랫동안 이제 탐조해 오신 오동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게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결을 하게 됐고요. 그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뭐 탐조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이제 관심 갖게 되셔가지고 시작하신 거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뭐, 새만금과 관련돼서 옛날에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네네네. 환경운동연합에서 한일 공동조사단을 꾸린 적이 있어요. 아, 한일 그, 공동조사단. 예, 예. 예, 그 네네. 환경운동연합에 예, 예. 해양보전팀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예, 예. 김경원 선생님이 있었고, 네네네. 그분이 이제 한일, 그러니까 예, 한국에 있는 전문가 그룹과 예. 일본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네네네. 실제로 새만금을 좀 들여다보자. 그 이유가 네네네. 2000년도에 예. 저기가 있었어요. 새만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정부의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황되게 많이 네. 뻥튀기 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 네. 보니까 예. 실제로 환경영향 평가서나 이런 것들이 예. 상식 밖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 보니까 그러지 예. 말고 예. 정말 시민들의 입장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번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한일 아. 공동조사단이 시작돼서 예. 그게 한 3년간 유지되다가 네네. 이제 시민 그룹으로 음. 활동을 시작하게 됐대. 그때 이제 제가 음. 같이 참여하면서 네네. 물론 새를 보긴 했지만 예. 고유새에 대한 어떤 것을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 이렇게 새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탐조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전에는 예. 바닷가에 있는 새는 자주 못 보고 네네. 갯벌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못 돼서 네네. 대체로 인제 산새나 네네. 아니면 이제 도시 공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봤죠. 그럼 그러다가 예예. 예. 예,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면 새라는 그 동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거 진짜 웃겨요 그거. 제가 네. 원래 예예. 새라는 것을 처음부터 새를 본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식물을 좋아했어요. 아, 원래는 식물을 좋아하셨어요? 네, 네네. 식물을 중에서도 예, 제가 이제 누구 어떤 특별한 스승이 없다 보니까 예, 이거 제가 혼자 그래도 공부를 해봐야지 해서 목본하고 초본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내 스스로 목본을 좀 먼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네네, 3년 동안 네네. 정말 혼자 그거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때 아, 어느 정도 네네네. 수위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예, 단점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잖아요. 예.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 턱을 못 넘다 보니까 예, 이거 좀 더 역동적인 어떤 그 취미 활동이 없을까. 네네. 그래서 역동적인 걸 찾다 보니까 네. 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 예. 근데 예, 이 자연을 다니다 보면은 네네네. 어떤 건 역동적이고 어떤 건 역동적이지 않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네. 예. 식물도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잘 몰라 가지고 내가. 아, 예.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새를 보면서 그때 예. 당시에 나무와 식물을 공부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습지 위주로 좀 다녔거든요, 그때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를 보면서 예. 특별히 새가 어떤 나무에 앉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나무에 앉는다가 아니라 어떤 네네. 나무에 앉는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다 도움이 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네. 제가 그 수라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 영화를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찾아서 봤어요. 제가 개봉할 때는 못 봤고, 예, 다시 봤는데 그 굉장히 주제가 무겁고 이제 좀 진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탐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도 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드님도 같이 이제 탐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영화를 한번 찍어 보셨으니까, 그 요즘에 이제 탐조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뻥데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좀 안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카페나 이런 활동보다는 그냥 개인 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불특정 다수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새들이 노출된다거나 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좀 탐조가 좀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체계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신 분들의 지역 모임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네. 예, 새마을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뭐 오동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공동체나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뭐 무안공항 사고도 있었지만은 지금 또 새만금 공항도 예비 타당상 조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경상도 쪽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선생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네. 예. 네. 지금은 뭐 어떻게 공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벌써? 아니요. 공사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요. 네네네.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죠. 평가가 아직 아, 진행 중이죠. 네네네. 물론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예, 했어요. 예, 근데 환경영향 평가는 지금 초안을 가지고 네네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그 뭐 저희 나라는 예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주로 뭐 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좀 경제 위주로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뭐 약간 좀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그 좀 부당한 일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요즘에는 그 새만금이나 이런 쪽에 좀 탐정 모임이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어떻나요, 지금은? 새만금 쪽이요. 네네네네. 새만금의 탐조 분위기는 새만금이 과거에는 이제 도요새 중심으로 많이 네네네. 관찰을 했고 그 네네네. 도요새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생물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은 새만금이 해수 유통을 하는데 좀 조금밖에 해수 유통을 못 하다 보니까 예.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진 않아요. 네네네. 뭐 성취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밑에 빈산수 문제 때문에 밑에 생물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 예,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조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네네. 그 주변에 그 농경지도 많고 네네. 새만금 내 쪽에 그나마 먹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새우라든지 예. 작은 저소생물들이 그나마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뭐 새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 아, 그래서 네네. 특히나 이제 맹금류들, 이제 아, 맹금류. 네네. 들판이 과거에도 많았는데 예. 또 다양한 들판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어떤 접근성이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예. 음, 맹금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럼 뭐 고란이라든가 그런 포유류도 지금 증가가 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 일단은 과거에 좀 단순한 농경지보다는 지금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죠. 네네. 새만금에 멧돼지가 유입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아, 네네네. 멧돼지도 유입됐고, 예. 뭐 수달, 예. 그다음에 뭐 너구리, 예. 그다음에 고라니, 네네. 그다음에 삭,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나마 좀 보기 힘들지만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족제비라든지 예. 그다음에 멧돼지,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오소리도 관찰이 됐다는 경우 아, 있더라고요. 오소리도 이제 나온다고요? 예, 오소리도 나오고. 근데 오소리는 그냥 완전 들판은 아니고 네네. 야산이 좀 붙어 있는 들판 쪽에서는 네네. 오소리도 관찰되고, 네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작년 여름에 보니까 예. 혹시 실뱀이라고 아세요? 시, 파충류 중에 실뱀이요? 실뱀. 어, 아주 실뱀, 가느다란 뱀인데요. 예. 이 가느다란 이 뱀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뱀이 파충류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예. 실뱀을 직접 보기도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직접 실뱀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실뱀은 거의 뭐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아, 정도로 예.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음, 녀석이 예. 어디 관찰이 되냐면 예. 지금 과거의 갯벌이었지만 지금 뭐 갈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염생식물들이 네네. 자라는 습지로 바뀐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곳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줄도마뱀, 도마뱀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보통은 파충류면은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도마뱀을 잘 잡아먹는 게 또 실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뱀이 저는 두 차례나 좀 봤어요. 상당히. 오, 예. 그래서 실뱀 같은 경우는 보기 힘든 뱀인데 그렇게 봤고, 또 양수류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예. 뭐 금개구리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음, 지금 여전히 새만금은 네네. 상당히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네네. 단지 이제 바닷물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네네네. 갯벌에 해양 저소생물들이 좀 더 지금보다 네네. 늘어난다면 아마 네네. 도요새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상당히. 그렇군요. 예, 예.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새나 뭐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좀 뭐 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네, 있는데 뭐 지금 뭐 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뭐 확산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무항공항 그 제주항공 그 사고 같은 교육충돌. 경우에도 뭐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 네, 됐다고 지금 이제 뭐 그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나중에 이제 결과가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 알겠지만은
뭐 원래 공항이 좀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 장소에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사용 빈도도 높지 않은 공항이 생기다 보니까 뭐 사실은 야생 조류 충돌을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뭐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 예, 예. 그거 좀 요즘에 이슈도 그거 하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하자면 네네, 어 우리가 지금 조류 관련돼서 AI나 뭐 네네, 조류 충돌이나 해가지고 새들이 약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예, 어떤 좀 그 안 좋은 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네네, 분들은 새에 네네, 대해서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가 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 주변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예, 그 특별히 새를 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없는데 네네네,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네네, 어 일단은 AI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면 네, AI는 결국은 조류독감이잖아요. 쉽게 예, 예, 얘기하면 예, 이 우리가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든지 조류에 관련된 그 독감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 사람들도 뭐 네네, 서울에 있으나 제주에 있으나 뭐 네네, 감기 환자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감기가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막 그렇게 막 생포해 가지고 어디다 네네, 감금시켜 놓고 다 나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똑같아요. AI도 네네, 그 AI가 고병원성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네네, 사실은 야생에 있는 새들은 아마 그 김동현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야생에 있는 새들은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예, 이탈을 해서 나을 때까지 이탈해서 이탈한 상태에서 잘 못 나니까 어떤 일이 예, 벌어지냐면 맹금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획이 되거나 네네네, 포식자에서 먹히거나 네, 아니면 잘 살아남아서 건강한 유전자가 예, 또 그 다시 복귀하는 그런 네네네,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어찌 예, 됐든 건강한 유전자를 위해서 약간 건강하지 않은 유전자는 계속 퇴출이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유전자가 계속 유지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 키우는 대규모 이제 농장 같은 그 거요? 예, 농장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어떤 그 강한 유전자를 남게 하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예, 없잖아요. 그 예, 안에서 그래서 저는 예, 지금 AI 같은 것 때문에 우린 어디에 고병원성이 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정 특정 기간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죄다 다 예, 없애는 살처분을 하잖아요. 예, 반경 3km에 있는 걸 다 죽이죠. 예, 저는 그 살처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많고요. 네, 저도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굳이 그 살처분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살처분 대상을 그 예, 농장에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러면 그 살처분을 3km 반경에서 다 하고 나서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결이 되냐? 네네,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가금류나 네네네, 자연개체나 조류독감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개체든지. 예, 그 반대로요. 네, 자연개체군이 예, 가금류에서 오는 조류독감, 예, 즉 AI도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금류를 우리가 키우지 말자 이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거꾸로. 예, 그래서 어, 자연개체에서 가금류로 온다는 생각은 네, 사실은 너무 편향적이고 네, 인간이 그 좀 편향적으로 생각한 결과이지 네, AI가 걸릴 수 있는 것은 자연개체에서 가금류로, 예, 가금류에서 자연개체로 갈 수 있는 모든 그 통로가 다 열려 있어요. 예, 뭐 실제로 증명된 바도 없죠, 뭐 사실은. 예, 네. 그리고 실제로요. 예, 가금류를 키우는 곳에서 예, 폐수 처리를 한다지만 일부 예, 정제된 물을 자연 하천으로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럼 자연 하천으로 오면은 그 네네, 하천물을 물 먹는 그 예, 하천물에 이용하는 자연 개체가 누가 걸릴까요, 그럼요? 야생 개체도 걸리겠죠. 예, 그렇죠. 야생 개체가 걸려요. 네네네, 근데 야생 개체가 걸렸어요. 근데 예, 야생 개체가 걸려서 죽었어요. 예, 근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AI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가금류에서 자연개체로 와서 만약 걸렸다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고 하면 네. 분명히 그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인간은 그걸 가금류를 딱 채취해서 보면은 예. 어떤 결론을 내냐? 예. 아, 자연개체가 이게 가금 조류독감을 걸려 있다. 이렇게 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개체가 가금류로 가면 안 되니까 뭐 자연에 있던 철새를 보러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모든 걸릴 수 있는 방향은 둘 다 똑같은 네네. 조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봐요. 예. 뭐 김동현 선생님도 알겠지만 우리 새 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럼 새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AI가 있어서 네네. 뭐 사람들한테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먼저 다 걸렸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희한하게 조류 독감을 사람이 걸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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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류를 더 만나러 가는 사람 군이 탐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너무 우리나라의 살처분 방식도 좀 상당히 좀 축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그 가금류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가금류를 키우는 사람이 예. 뭐 철새를 보러 가지 않거나 철새 서식지를 좀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예. 새를 안 봐야만 가금류가 AI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절대 그거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 국립환경과학원 이제 바이오 안전연구팀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예.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가금 농장에서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HPAI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예. 근데 뭐 몇십 년을 발생을 했는데 사람 사망자는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게 1급 감염병이라고 하면서 뭐 예전에 코로나 뭐 그 뻥데믹 나오기 전에도 그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수의학계에서 이제 사기 대규모 이제 정부에서 벌이는 사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나라도 없거니와 그리고 뭐 야생 조류를 컨트롤하겠다고 뭐 이렇게 밖에다가 이제 뭐 소독약 뿌린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철새 도래지에 가가지고. 예. 예. 지금 지방자치제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지방에 와서 보니까, 뭐 대구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 뭐 영화 저기 뭐죠? 그 택시 드라이버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왜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제 모기 그 훈증, 네. 예, 그거 뿌리잖아요. 지금, 연막처럼. 예, 연막으로 하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거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저희 생물학과 뭐 제가 96학번인데 저희 경희대에서 수업 들을 때부터 그거 소용없다고 배웠는데 예. 아무 예. 소용 예,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네. 소용없는 세금 낭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무도 죽지 않는 1급 감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죽이지 않아도 돼야 될 가금들을 막 죽여 가지고 땅에다가 막 묻거든요. 예. 그쵸. 예. 그게 네. 그 엄청난 물량을 땅에다 묻으면 네. 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몇 마리씩 이렇게 예를 들면 땅에다 이렇게 묻고 그러면 다 그냥 네. 분해인자로 돼서 네. 사실은 땅의 어떤 기운을 돋도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 정말 무더기 이렇게 묻었잖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네. 안 썩은 것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하수도 오염되고 뭐 침출수 지하수 나오고 오염되고. 그러니까 예. 그 세금으로 아주 땅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땅을 망치고 예. 굳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반경 뭐 300m인가 네. 500m인가 예. 그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몇 가구가 안 걸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 3km면요. 예. 대부분 보면은 축산을 하는 집단 지구는 대부분 몰려 있어요. 음. 왜냐면 축산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네네.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기가 좋은데 네네. 그래서 대부분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한 군데 걸리면 그 주변은 완전히 다 초토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 3km면은 엄청 넓은 거리거든요. 예. 그리고 웃긴 게 그 대기업에서 걸리면 또 봐줘요. 그러니까 소규모 네.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네. 살처분하고 이러는데 뭐 하림이라든가 뭐 이렇게 진짜 네. 완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안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봐주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예, 지금 AI에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예, 살처분 진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예, 네. 정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 그 특별히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예.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엄청난 숫자를 죽이려고 봐요. 그럼 그 공무원들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저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도 일어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공무원이 됐냐 하는 그런 인터뷰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데 그거 살처분 하다가 트라우마 뭐, 생겨요. 예,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맞아요. 예, 사망자도 많이 나오죠. 예. 예, 저는 이게 좀 이런 기회가 이제 뭐 탐조하시는 분들이나 좀 생태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어필이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뭐 코로나 PCR 검사하고 그 조류 인플루엔자 PCR 검사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네. 원래 이제 뭐 그 뭐죠? 그런 분석을 할 때 네. 그 너무 지나치게 이 증폭을 시키면은 뭐 없는 것도 나오거든요. 예. 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다 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진단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코로나도 그렇고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막 이렇게 공포를 조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맞아요. 예, 네.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뭐 50%가 넘니 어쩌니 언론이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뭐 겨울철 되면은 철새 도래지 뭐 아무도 못 가는 식으로 낚시도 다 하고 다 다른 사람들 다 할 거 다 하는데 아이고 옆에서 막 대규모 공사하고요. 네, 낚시하고요. 네네, 기존에 농민들 들어가고 그래서 네네, 약간 요즘에 지역들의 플랑이 조금 양식이 좀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는 예, 철새 도래지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냈는데 요즘에는 그 플랑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 잘 보시면 좀 바뀐 게 뭐냐면 예, 철새 아니에요. 그 축산 농가 분들은 예. 철새 도래지에 들어가는 걸 자제해 주세요. 아, 그런 예. 식으로 문구가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조금 문가가 좀 요 지역 같은 데는 좀 바뀌었고 그 네,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여러 사람들이 문제 네네, 제기를 좀 했었죠. 아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 저쪽에서는 대규모 강 준설 그다음에 강 어, 둔치 공사하고 있고요. 네네, 뭐 농민들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개 끌고 있잖아요. 네, 개나 이렇게 그 와서 산책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때는 왔다 갔다 하고 네네네, 의미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네, 뭐 축산 관계자는 자기 안에 어찌 됐든 네, 뭐 그게 감염성이 강하든 약하든 네네, 걸리면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네, 자제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네네, AI는 잘못하면 뭐 그 사람들한테 걸릴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암 환자로 죽는 환자가 한국에서 엄청 많잖아요. 네네, 암으로 죽는 환자도 많고 뭐 암은 네, 원인이 여러 가지라 멀을 수 있지만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담배 회사를 지금 없애야 되죠. 근데 음, 없애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게 문제냐. 더군다나 네, 특별히 이런 거 보세요. 네, 나무를 네, 지자체에서 나무를 막 이렇게 그 죽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죽은 나무거나 아니면 나무가 좀 크거나 그 네, 건물 옆에 있거나 그러면 막 잘라요. 네, 그러면서 왜 자르냐고 그러면은 네, 민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서 네, 이거 나무 네, 넘어지면은 옆에 있는 차나 담벼락 다 부서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거나 어떤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확률이 예. 로또를 한 2번 내지 3번을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확률보다 낮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 그 있기는 있지만 그 있는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AI도 예. 그런 의미예요. 예. 어. AI도. 그렇죠. 제가 보기에 수인성으로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는 확률하고 네. 실제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3km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하고 네. 따지고 보면 어떤 게 더 나쁜 짓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 답을 섣불리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예.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뭐 AI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 AI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동성 검사라는 걸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은 중국 바이러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먼저 발생해가지고 넘어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검사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 아. 당국에서. 예, 그래서 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뭐 옛날에 뭐 우한 코로나 중국에서 무한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우한 코로나라고 막 그래 불렀었잖아요. 근데 예. 뭐 중국 공산당 놈들 뭐 비위상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코로나19라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예. 이게 사실은 바이오 테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취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부러 뭐 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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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입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퍼뜨렸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들여오는 것 자체를 막아내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규모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AI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00도가 안 되는 온도에서 온도를 높이면 없어지는 소멸하는데 네. 뭐 그걸 사람한테 못 먹이면 뭐 사료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그 고려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가지고 땅도 망치고 세금 버리고 뭐 그리고 예. 그 작업하면서 그 공무원들도 막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예.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지금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예, 의미냐면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검사를 해서 AI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죠, 굉장히.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A라는 그 축산 단지가 있어요. 예, 축산 단지면 언제든지 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뭐 바로 옆에 있든 100m가 떨어져 있든 200m 떨어져 있든 네, 무조건 하천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농수로에서부터 이어져서. 네, 그러면 A라고 하는 곳에서 네, 가금류 AI 뭐 이렇게 그 가금류의 네, 그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 발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네, 수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몸에서 이제 내재돼 있다가 네, 그럼 걔네들은 배설을 몇 번 합니까? 그 사이에도 뭐 여러 번 엄청 많이 하겠죠. 해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천으로 다 방류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자연계에 있던 애들은 무조건 그런 바이러스에 무조건 노출됩니다. 무조건 네, 네, 노출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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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새가 실제로 노출된 새가 가금에서 와서 노출된 새가 A라는 하천으로도 가고 B라는 곳의 하천으로도 갑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예, 가금류가 옮기는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을 네, 이 네, 범법인 것처럼 예, 잘못된 것처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자연계에 있는 개체가 예, 가금류에 있는 예, 농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리고 보통의 가금류를 하는 축산 단지는 네, 하천 바닥에다 안 짓죠. 예, 지형적으로 봤을 때
예. 하천에서 가금류 농장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물은 네. 가금류가 키우는 곳에서 하천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항상 먼저 그 피해를 입는 곳은 네. 가금류에서 피해를 받는 게 음. 상식적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금류에서 왔던 바이러스는 1차적으로는 네. 자연개체가 받게 돼요. 그래서 네. 자연개체에서도 매년 왔다 가면서 그런 바이러스를 축적해 가면서 적응해 간 네. 강한 유전자가 남게 되죠. 네. 그러나 그런 바이러스에 맞아서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감기에 뭐 예. 나이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거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조사를 했을 때 예. 단지 자연개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고 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특정 자연개체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아까 말씀드린 특별 것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발생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뭐 야생 개체에서 포획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두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면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안 예. 하죠. 안 하잖아요. 안 할 비교 자료를 안 내놓잖아요. 예. 그거는 일부러 이제 말 못하는 새들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 가지고 예예. 예예. 그 오동필 선생님은 저번에 수라라는 영화를 좀 찍으셨잖아요. 예예. 예. 찍고 나서 뭐 이렇게 좋았던 것도 많으실 거지만 그 선생님도 좀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그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탐조 관련 컨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고프로라든가 이렇게 액션캠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세대가 저 선생님은 이제 아드님도 탐조를 하시니까 좀 예. 예, 나이 든 세대하고 좀 다양한 젊은 세대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영화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 싶어가지고요.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워낙 좀 바쁘기도 하고 네네, 어 제가 해야 되는 일도 뭐 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게 영상을 찍고 제작한다는 게요. 예, 쟤는 이런 표현을 하면 그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음,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그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네네, 섣불리 "이거 해 볼까?" 그래서 예,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예,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고 네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그 그런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맞다고 그 수라 네. 영화 찍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저 예, 그 황윤 감독님이 그 예, 과거에 새만금 인근에서 그런 어떤 영상들을 좀 제작하려고 하다가 네네네, 인제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인제 갯벌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픔도 있고 해서 중단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조사단과 같이 합류하면서 "새만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셔서 네네, 수년간 같이 찍어서 한 건데 네, 인제 물론 뭐 실화를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네, 분들은 쪼끔 이게 좀 별로 이렇게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실화라는 영화를 가지고 모든 콘텐츠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 예, 제작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희망과 그다음에 네네, 영화적 콘텐츠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그 그 뭐랄까요? 재미? 예, 그다음에 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좀 예, 한정화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인제 그런 그렇죠, 예, 기술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요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저런 것도 부족하다." 하지만 예, 일단은 새만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예, 최소한 '세상에 던졌다.'라는 예, 의미에서 예, 황윤 감독님이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수라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예, 저는 '그런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네, 상세한 것들은 더
더 다른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2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영화를 보시다 보면 2시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죠. 예. 몰랐는데 예. 그것을 이게 옆에서 이제 그 좀 가끔씩 한 번씩 얘기 듣다 보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들을 좀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저는 그 네. 영상미나 뭐 이런 거는 뭐 BBT 저리 가라 잘 찍으셨어요. 너무 잘 아유, 너무 찍으셨는데, 잘 찍었어요. 제가 예.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드릴까요? 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 황윤 감독님이 이 영상을 찍을 때 예.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 어 그 김정근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분은 영상을 찍을 때 예. 요즘엔 줌 렌즈로 많이 찍지 않습니까? 예예. 당겼다가 이렇게 예예. 그렇죠, 그렇죠. 당겼다가 좁혔다가 해 가지고 막 예. 카메라 하나로 막 다 예. 찍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50mm부터 200mm, 300mm까지 그 상황 한 장면 한 장마다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다 바꿔요. 아. 이 씬이 끝났잖아요. 그럼 렌즈를 또 바꿔요. 이 씬이 끝났잖아요. 그 단렌즈로만 승부 고르시는 분이다. 단렌즈로만.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저는 모르는데 이게 확실히 황윤 감독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김정은 감독님도 그렇고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렌즈가 주는 그런 디테일한 그 화면에서 주는 예. 것이 틀리대요. 줌 틀리죠, 렌즈하고.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한테 예. "요렇게 다니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 자기는 그걸 고집한다고. 아주 어. 불편함을 고집하면서도 최고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걸 음. 봐 가지고 이제 어.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것을 어. 어떻게 이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다. 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런 감독님이 있으면 그런 감독님과 촬영하는 게 더 음. 좋다라는 거예요.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고 예. 우리가 새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분도 영상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최고급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음. 장비 내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저는 사실은 좀 프로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네네. 것들이 각각의 감독님마다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네. 역시 그나마 그 가운데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상당히 좀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네네네네. 그냥 '대단하다.' 이런 생각 좀 네네.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아 네. 예. 뭐 탐조계에서 그런 영화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높이 삽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뭔가 그 일반인들하고 탐새를 보는 사람들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예.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뭐 새의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뭐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씌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동물 복지도 얘기하고 막 사회가 지금 막 급변하고 예. 정작 이 새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사각지대고 더 어두워지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으면은 싶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대구는 좀 약간 대구 경북은 불모지거든요. 조나 뭐 이런 쪽에 사람이 되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세토리스 망원렌즈 들고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수집이나 뭐 만족을 위해 가지고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서 어떤 탐정 모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예. 만들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모임이 있으시니까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임을 하시니까 또 영화도 네. 찍으셨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전라도 쪽이라 새만금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 중에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가 그러면 좀 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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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항상 오픈돼 있는 건데 사실 네. 인제 그 우리가 이름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여기에 와 보시지 않은 분들은 '봉사자라면 내가 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시고 잘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우리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이 두 네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네. 어 시민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좀 모니터링 데이터를 얻자. 네네네. 그다음에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예. 사람들도 예. 현장 새만금에 대한 현장을 직접 봐야만 이 네네네. 새만금의 문제를 직접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을 탐방의 개념으로 안내자 역할도 하면서 현장 네네. 모니터링을 하자. 그러다 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사실 우리는 정기 모니터링을 했을 때 모니터링은 그 데이터가 이빨이 빠지면 안 돼요. 네네네. 아시죠? 잘 잘 아시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예. 그 정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정량. 예. 정량적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 우리가 다니는 곳과 일반 사람들과 같이 탐방에 대한 기능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아. 갔다가 어디가는 못 가고 하면 빠지는 데이터, 이빨 빠진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짧은 시간 이빨이 빠지지만 장기 모니터링을 하면 이빨이 다 채워져요. 아, 장기 모니터링에. 예. 그래서 장기 모니터링을 하면 데이터가 약간 예. 객관성을 좀 부여해 주고 이빨 예. 빠진 데이터도 계속 채워지면서 그 음. 경향성이라는 걸 보여주죠. 음. 그래서 어떤 요즘 보면 뭐 네이처링이나 갯벌키퍼스나 이것도 보면 네. 결국은 뭐냐면 그 광범위한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주는 경향성 음. 이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제 음.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다니려다 보니까 우리도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일반 시민들도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가 와야 된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봤는데 진짜 이런 부분도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요런 음. 문제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음. 접해야 되니까 어 장점도 있으면서 또 단점도 있어요. 예. 그러시겠네요. 뭐 이렇게 좀 예. 골고루 비율이 잘 섞이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예. 예. 어, 그렇구나. 그럼 근데 예. 그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좀 데미지가 많이 생기나요? 그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죠. 아. 엄청나게 생기죠. 예. 그 뭐 이제 저희가 인제 오늘 주류 충돌과 관련돼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예. 바로 옆에 수라갯벌 안에다가 세우는 거고 아, 그 수라갯벌 안에다가 세운다고요? 예예. 이제 수라갯벌은 옛날에 과거에 갯벌이었던 모든 면적을 우리가 그냥 수라갯벌이라 부르는데 네. 지금은 인제 일부 갯벌이 이제 그 천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습지화가 된 곳이 있고 예. 또 어느 곳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어느 예. 정도는 순수 갯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수면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 나눠지죠. 네네네. 어 그렇지만 어 그 새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의 하나가 수라갯벌이에요. 수라갯벌과 인근이에요. 근데 거 그리고 예. 그리고 동진강 쪽에 해창갯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새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항을 세운다? 근데 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네네.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무기내고 갔어요. 안 하고 "괜찮아, 그냥 괜찮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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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예. 뭐 "사람이 뭐 죽겠어?"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예. 어. 진짜 사람이 179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 비행기에 나중에는 뭐 랜딩기의 기술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네. 그것들의 가장 시초를 제공을 해준 게 결국은 조류출돌이었잖아요. 그거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네. 사람들이 뭐 저는 그 영상이 몇 개 없고 그 뭐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다가 엔진에서 뭐 연기 나오고 이 영상 가지고 새하고 부딪혔다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보면은 예. 추정인데 네. 그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지금 그 뭐 정도라면. 일단은 왜 예. 그 비행사가 예.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예. 비행사가 버드 트라크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희생이 됐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네네. 버드 스트라이크로 외쳤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일본적으로는 그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객관적 자료로 보면은 예. 그거는 객관적 자료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충돌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네네. 그럴 것들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재적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고온이라든가 좀 덩치가 큰 새가 만약에 엔진에 많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뭐 엔진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공항이 아닌가.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뭐 항공사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적자고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또 새로운 공항이 생기고 새만금뿐만 아니라 뭐 흑산도에도 생기고 근데 막 그 우후죽순처럼 뭐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서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만약에 또 거기에 대부분 이제 철새 도래지고 새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저는 예.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지만 네네네. 한다고 보면은 네. 그 원인을 제공하고 뭐 일단은 추정한다고 보면 네네. 추정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없애려고 보면 그 네.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도 중요한데 네. 근본적인 거 하나는 네. 철새 도래지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공학이 그 생기면 말은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예. 네. 더군다나 예. 지금 그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군산의 어떤 특정 단체들은 그 여기를 공항 오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군 특정 단체가 그렇게 얘기해. 군산에도 네. 공항 있지 않습니까? 군산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이 예. 있어요. 무슨 공항 오지예요? 공항이 바다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군산 공항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활주로가 계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 무안공항이 2.8킬로였죠. 예. 군산공항이 2.5킬로예요. 더 짧으네요, 그러니까. 더 짧아요. 아. 더 짧고 예. 그리고 지금 새들이 더 모여 있는 장소로 더 근접해 갑니다, 이게. 아. 지금보다 더 근접해 가요. 아, 새들이 더 많은 장소로 간다고요? 예. 저는 이거를 표현하면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네네. 진짜. 우리 6발짜리 권총라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잖아요. 6발짜리 네네네. 총 하나 넣고 딱딱 돌리잖아요. 예, 예. 그럼 항상 죽을 확률은 6분의 1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네. 언젠간 쏴요. 예. 근데